이 작품은 형제의 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을 준 6.25 전쟁 때 형제이면서도 한 명은 국군이었고 또 한 명은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만난다는 그 비극적인 내용을 동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나왔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감동적인 작품이고 한국 전내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슬픈 참 경험인데 이걸 대표적인 영상이라고 동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전쟁 기념관입니다. 용산 삼각지에서 이태원 방향으로 가는 그곳에 옛날 육군본부 자리에 이곳 전쟁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쟁 기념관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6.25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6.25를 가장 큰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 또 고려시대, 그전 삼국시대까지, 조선시대까지 그 외침에 관한 전쟁을 묘사한 그런 그 실질적인 전시장입니다. 자, 자세히 이 전시장을 한번 훑어보도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용감한 육군들의 전쟁 참여 영상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씩씩한 우리 국군대 모습, 또 저 뒤에는 피난민들, 우리 그 참 전쟁으로 인해서 순환을 겪은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참 사실적인 조각이고요. 감동이 저절로 나오는 위대한 조각 작품인 것 같습니다. 기념 영상 조각 작품인데요. 두 개의 칼을 상징하는 그 갈라가지고 거기에 우리 민족의 순환을 기록한 부조 조각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6.25 전쟁 동안 서민들이, 국민들이 고난을 겪은 할아버지의 얼굴서부터 머리를 따은 처녀의 얼굴까지, 이 모습 보십시오. 이게 6.25를 겪은 우리 가난한 서민들의 표정입니다. 자, 여군도 보이고요. 쓰러져 있으면서도 얼굴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마음의 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조각을 아주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저 건너편에 이제 국방부 건물이 보이죠. 이곳은 전쟁 기념관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 지금은 충남 대전으로 이사를 갔지만 옛날에 이곳에 육군 본부가 있었습니다. 자, 저 장엄한 조각상 위에 손을 가리키는 모습 보이죠. 진격하면서 우리 육군의 참 그 침략자를 물리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 기념관에 멀리 전면이 보이죠. 이곳은 참전 6.25 때 참전해준 16개국의 국기와 그 나라에 참전한 계기와 군인 숫자 내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일이 보이고요. 덴마크, 스웨덴, 에티오피아,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뉴질랜드 이렇게 쫙 보입니다.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있는데 지금 어떤 공연 준비 상황이라서 일일이 다 못 보여드리고 이쪽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에 바치는 고요. 이런 6.25 전쟁 동안 있었던 사건을 부조로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곳은 전쟁 기념관 입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쟁 기념관의 입구에 들어서면 큰 홀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일로 와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저를 써있지 남친에도 지우가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참 알아도 해. 한국 전쟁을 일으킨 세 악당들입니다. 김일성, 가운데가 김일성이죠. 그 다음에 모택동, 그 다음에 스탈린. 이 세 악당들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무려 300만 명의 희생자를 만든 그 원흉들이죠. (6.25) 전쟁이 나기 이전부터 공산도당들은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벌써 불확실을 일으키고 또 공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 남한 정부를 몰락시키기 위한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6.25) 전쟁 때 사용했던 무기들입니다. (6.25) 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10만 5,752명이었고요. 또 북한 인민군들은 19만 8,380명. 그리고 북한에는 당시 소련의 전차 그러니까 탱크가 242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단 한 대의 탱크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3일 만에 서울을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피난을 가는 모습이죠. 피난 가는 서울 시민. 그 옛날 그 가난하게 살던 그 집의 모습입니다. T-34 이거는 소련에서 제공한 탱크인데요. 6.25 전쟁의 가장 큰
대대군들이 사용한 무기였죠. 이 당시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었고 105mm 곡사포, 그 당시에는 무기를 폭탄을 비행기에서 손으로 직접 떨어뜨렸대요. 맨손으로 폭탄을 떨어뜨렸던 공군의 투구입니다. 당시 이 서울 한강의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28일부터) B-29 폭격기 4대가 괌에서 출격하여 공중작전에 참가하였다. B-29는 의정부 서울, 개성, 서울을 잇는 도로상의 북한군을 맹폭격하였다. 낙동강 방어선 작전에서는 외관 일대의 융단 폭격을 감행하여 북한군에게 많은 타격을 가하였다. 경상남도 일부와 경북 일부만 남았던 우리나라의 위험했던 마지막 6.25 순간 비극의 현장입니다. 최후의 보루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라. 낙동강까지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총 240km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것은 유엔군의 증원과 물자, 하역의 필수적인 부산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경찰, 학교병, 노무자 등 모든 국민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였다. 그 전투 현장을 실감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자, 어둠 속에 멀리 대포가 터지고요. 국군들이 국토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제 펜 대신 총을 든 학도의용군 낙동강 전투 이야기죠. 당시는 이 현역 군인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학생들도 의연하게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참 뜻깊은 애국자들로서 학도의용군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군번도 없이 참여하는 그런 참 현장이었죠. 학도의용군들이 사인해놓은 태극기입니다. 일본에서 교포들도 학도의용군에 참여해가지고 6.25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8월 28일 미 합창에서
작전을 승인했고 9월 12일 상륙가 개시됐습니다. 9월 14일 인천 앞바다에 병력이 집결해가지고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연이어 인천시를 위해서 북한군을 섬멸한 곧바로 서울을 향해 진격하기는 9월 20일 상륙군 한강 오산항전을 펼치면서 점차 북한군을 뛰어들어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거론된 북한군은 일시에 붕괴되어 마침내 대한민국 대령대가 중앙청의 태극기를 대여하게 되었다. 외국이 서울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인계한 감격적인 순간을 기점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남침. 그 전쟁은 3년여 동안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국민, 군인, 또 외국 유엔군까지 합쳐서 모두 300만 명의 희생자를 만든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북한은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3,591달러, 북한은 겨우 2,600달러.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인데 반해서 북한은 184위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을 존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념 전쟁은 벌써 끝난 것인데 김일성의 그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땅에 생긴 이래 가장 큰 비극을 겪었던 것입니다. 제1관은 6.25가 이제 시작됐었던 때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관이 이제 그 북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민국의 참 지도자들을 모은 사진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이고요. 가장 큰 인물, 여기는 자유의 수호자들 그 첫 번째 이름이 메가더 원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즈웨이 장군, 클라크 장군, 정일권 장군, 이승만 대통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고요. 반면에 북한은 남일 북한군 총참모장, 최용권, 모택동, 김일성. 이 자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행복한 땅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6.25 전쟁에 우리 측 인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왼쪽에는 메가더 장군이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제가 이름 잘 모르겠네요. 또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장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엔군의 참전. 1950년 6월 25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기습남침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즉시 38소돈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과 회원국들은 유엔에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의 참전 이후 유엔 회원국의 참전 제의가 잇따라 16개국의 전투부대와 5개국의 의료 지원단이 참전하게 되었으며 유엔군 사령관에는 메가더 장군이 임명되었다. 국군 단독으로 38소군 돌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고 북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엔군 측은 정치된 주둔기관의 제재와 종전에 따른 군사공개서를 강화하고 이건 정말 의미가 없어. 이 타임지에 실린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겪은 참 순환의 대통령이기도 하죠. 원선을 탈환하고 이어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1950년 10월 19일에 적의 수도인 평양을 국군과 유엔군이 탈환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전투 기록인가 봅니다. 전투 약도, 초산 전투의 약도입니다. 국군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하면서 기록했던 저거고요. 수성 전투에서 노획한 인민군의 장비죠. 보도기사, 6.25 당시 우리 한국 신문들의 보도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유엔군이 파격적으로 북한을 점령하자 중국에서도 드디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중공군은 왜 전쟁에 개입했나? 중국의 모택동은 6.25 전쟁 발발 이전인 1950년 5월 15일에 있었던 김일성과 회담에서 미군이 참전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중국은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에서 도달하자 다급해진 김일성의 요청을 받고 소련과 긴밀한 협의하에 전쟁을 참전했다. 중국은 북한 공산정권을 유지시킴으로써 한중 국경선의 위협을 제거하여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소련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 원조를 획득하고 동북아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이 있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 중공군의 복장이죠. 인민해방군이라고 했습니다. 인민해방, 뭐를 해방하겠든지 가난을 주는 게 해방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전쟁을 참여할 때 저 꽹과리와 저 나팔을 불면서
참 파격적으로다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중공군의 총 참여 인원은 3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공군의 모습이죠. 저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중공군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25 전쟁 중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 장진호 전투, 개마고원의 장진호 전투죠. 미군들이 여기서 수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영하 35도에 참 견디기 어려운 영하에서 전투에서 미국이 가장 고통을 겪은 장진호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흥남 철수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우리 흥남 부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 중공군들의 모습이죠. 6.25 전쟁은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대한민국 땅에 생긴 일의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3천만이 안 되는 남북한 국민들은 인민군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모두 불바다가 되고 처참한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흥남 철수에 관한 모습이죠. 참 우리 그 북한 시민들이 보따리를 이고 배를 타고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배를 타는 미군의 배를 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그 흥남에서 부산까지 도착하는 동안 수십만 명의 그 피난민 중에 새 생명이 5명이나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 안에서 출산을 한 거죠. 다시 일사후퇴 때 얘기입니다. 한마는 피난길에 오르다. 장진호 전투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마고원에 있었던 땅, 장진호라는 그 호수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중공군들이 첫 침략해서 들어오자마자 미군들이 그곳에서 중공군에게 많은 피해를 당한 그런 곳입니다. 최근 중국이 미군을 물리친 그런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중국 인민들에게 크게 보여줘가지고 홍보를 했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영하 30도가 넘는 곳에서 미군이 수천 명이 참 동사한 그런 지역입니다. 최초로 미군이 한국전에서 대패를 한 그런 곳이 장진호 전투입니다. 한국전 당시 한국군이 전투에서 이긴 전투가 수없이 많지만 지평리 전투, 설마리 전투,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한 용문산 전투가 있습니다. 국군 중공군과 결사로 맞서다. 1951년 중공군의 5월 공세 때 경기도 양평 용문면 용문산 일대에서 주저항선인 형성한 제6사단은 효과적인 사주 방어 작전과 막강한 화력 지원을 통해 중공군 제63군 예하 3개 사단 내 공격을 격퇴하고 화천 발전소까지 60km를 추격하였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제6사단은 국군의 단독 전투로는 사상 최대의 전과를 올리며 4월 공세 때 사창리 전투의 패배를 설욕함과 동시에 청성사단의 명예를 되찾게 되었다. 공산군 측은 용문산 전투의 패배에 따른 5월의 공세의 실패로 마침내 휴전을 제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라이프지에 실렸던 미국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평양을 철수하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을 따라 평양 시민들이 평양 철교를 건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대동강을 물을 건너지 못하고 철교를 아슬아슬하게 피난 보따리를 등에 메고 머리에 입어 참 슬픈 모습입니다. 저 자유를 찾아서 쫓아오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마고지의 잔인한 어머니, 그 풍 속에 눈물다스 마리아 말없이 누워 하늘의 별을 세운 땅 위의 별들을 본다. 우람한 원시의 생명과 작은 들꽃의 향기와
새들의 노래소 대신 포탄의 자래와 한약 냄새와 그 밑에 생명이 별이 쉬고 있는 그 사람 백마고지. 다시는 이 생명을 잃게 할 수 없는 다가서고 싶은 그리움. 윈통선에 묶이는 395고지 백마산, 이름 없는 능선이여 세계의 전사에 떨친다. 언젠간 별들의 고향도 돌아가고 산으로 돌아오려나. 제9사단 28년대 제6중대장 김운기 대위. 맞아가지고 머리를 통과한 저 철모의 모습입니다. 미군이 준 포탄에 뭐가 쓰여 있는가 한번 봅시다. 칼빈 소총이네요. 6.25 때 M1이 아니라 칼빈 소총을 가지고서 전투를 했는가 봅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도 처음에는 논산 훈련소에서 M1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칼빈 소총을 가지고서 훈련을 받았고, 제대할 즈음에는 M16을 받아서 군대 생활 34개월 열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유의 몸을 바친 젊은 용사들, 반공 유격대가 대한민국 산천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북한군과 싸웠죠. 휴전회담과 조인.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된 휴전회담은 공산군 측의 무성의와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행동으로 인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휴전협정을 조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북한 인민군이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전쟁 포로의 모습이죠. 자유를 향한 몸부림.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이야기입니다. 몸에다 문신을 한 태극기 보십시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그리는 인민군들의 몸의 문신이죠. 포로들의 복장. 이 어린아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인민군들이 남침을 한 거 보십시오. 누가 이 어린아이의 손에 총을 쥐어 주었는가.
전쟁의 결과와 교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유엔군과 함께 지켜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도 안겨주었다. 수많은 전사자와 유가족, 상위 군경,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피난민, 전쟁 고아 등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민족의 상처로 남아있다. 비록 전선에서의 총생은 멎었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상황이다. 전쟁 피해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간 지속된 전쟁은 대한민국의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다. 인명피해는 사상자 약 150만 명, 행방불명자 약 20만 명에 달했으며 10만 명 이상의 주요 인사가 납북되었다. 특히 임시정부 요인, 국회의원, 군인, 경찰, 언론인, 종교인, 예술가, 학자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을 납북해 북한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재산상 총 피해액도 약 18억에서 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한민국의 공업시설 42%, 발전시설 41%, 탄광시설 50%,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공항, 항만, 공장, 발전시설 등 국가 주요기관 및 산업시설이 파괴됨에 따라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님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님들의 고귀한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6.25 전쟁의 항공기들. 6.25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제트기 간의 공중전이 이루어진 첫 전장이었으며 아군과 적군 모두 항공력을 전장에 집중하기 위해 훈련기까지 전투에 투입시켜야 했던 치열한 상황이었다. 북본 공중 공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3층에는 제트기 간의 교전 장면을, 2층에는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을 대표하는 훈련기를 대치시켜 전시하였다. 근데 이거 얘한테 생각이 깔릴 수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사용했던 의전 자동차입니다. 크라이슬러 62형인데요. 그 당시 대단한 자동차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가지고 1965년 7월 19일 운명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승용차죠. 당시 김일성이 사용하던 승용차입니다.
1948년 소련에서 생산된 JIS-110 리무진. 예, 마오쩌둥과 김일성에게 선물을 준 차량이랍니다. SU-100 자주포. 박격포 120mm 박격포. M1942 76.2mm 평사포. (120mm) 곡사포. 37mm 대공포. LVT 33C 상륙 장갑차. 이곳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국군과 유엔군들의 이름이 적힌 곳입니다. 경찰관도 있고요, 군인도 있고요, 수많은 국민들이 김일성의 그 마귀에 의해서 생긴 3년간의 전투 중에 숨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름인가 한번 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어나서 부모 형제가 이별하고 하늘나라로 간 애국자들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애국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창군기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대침투 작전 등에서 전사한 국군과 경찰관,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유엔군을 전사자 미군 36,574명, 영국군 1,108명, 터키군 892명, 캐나다군 516명, 호주 340, 프랑스 269, 콜롬비아 213, 그리스 187, 태국 136,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뉴질랜드, 남아공, 인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수많은 외국군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곳에도 명단이 쫙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야외 전시장으로서 6.25 때 사용했었던 비행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 같은 것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내려가면서 차차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